네, 이제 지금 모델 S를 타고 되게 오래간만에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영상을 최근에 모델 S나 모델 3 같은 영상을 많이 안 찍어서 그렇지 사실 많이 운용해요. 가족들끼리 움직이면은 다 모델 S를 통해서 이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 혼자 막 빠르게 기동성 있게 움직일 때는 모델 3로 이동하고 있고요. 의외로 아이오닉 5를 잘 타지 않습니다. 왜냐면 아이오닉 5가 저한테는 좀 특화된 장난감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캠핑을 가기 위한 혹은 차박을 편하게 하기 위한 멀리 가가지고 어디 가서 뭘 해먹기 위한 그럴 용도로만 사실 아이오닉 5를 쓰기 때문에 자동차로서 쓰는 거는 사실 테슬라를 훨씬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모델 S나 모델 3를. 근데 사실 이제 모델 3나 모델 S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가끔 이렇게 이제 찍는 영상을 요새 많이 못 찍어가지고 저도 좀 이제 다시 저 혼자 좀 이렇게 짓걸짓걸하는 저 혼자 짓거리하는 영상을 좀 찍으려고 하는데, 사실 오늘은 이 배터리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GV60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네시스 GV60이라는 차량이 이제 오픈을 했어요. 아마 사전 예약이 들어가게 될 거고 가격은 5,990만원부터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옵션을 아무리 집어넣어갖고 이 가격이 8천만원이 될지라도 결국은 100% 보조금을 다 받게 세팅을 해놨다는 거죠. 여러가지 부분에서 매우 공격적인 행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네시스 GV60 같은 경우에는 꿈에서 봤어요. 꿈에서 봤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꿈에서 다 봤는데 똑같을 것 같아요. 왠지 현실 세계에서 보는 것과 똑같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장진택 기자님. 저기 형님이 저기 하시는 내용이 너무 재밌어갖고 자꾸 따라하게 되네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GV60 제네시스 실제로 보면요,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내용이 좀 많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아이오닉 5보다 못생겼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요. 아이오닉 5보다는 디자인적인 취향은 디자인적인 완성도인 거지 만듦새나 그 소재적인 부분은 훨씬 높아요. 제네시스 GV60이. 말씀을 제가 드릴 때 저도 이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조심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GV60이 만듦새라든지 완성도, 디자인적인 부분들, 편의시설 이런 뭐 부분들은 훨씬 더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높은 수준의 디자인적 완성도라고 하는 거는 아이오닉 5의 그 픽셀레이트 디자인, 외관에서 봤을 때 이거 정말 레트로하고 정말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를 꽤 했구나, 그리고 이 디자인으로 굉장히 할 말이 많게끔 디자인 설계를 했구나 라고 디자인을 한 게 이제 아이오닉 5. EV6나 GV60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기존 내연기관에서의 연장선의 디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디자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특이하고 할 말이 많고 이 디자인을 계속 막 이렇게 곱씹으면서 말할 거리가 많은 디자인을 좋아하기는 합니다. 그 디자인이 나쁘든 좋든 간에요. 근데 GV60 같은 경우에는 말할 수 있는 거리는 좀 많기는 하지만 많다고 말할 수 있나? 그것까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야기 거리가 많지는 않은 거는 많을지 많지 않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디자인이 내 스타일이냐라고 개인적으로 여쭤보신다면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냥 누가 물어봤을 때 GV60 디자인 좋아? 그러면 그냥 뭐 어떤 부분에선 되게 예뻐, 어떤 부분에선 되게 괜찮다고 생각을 해. 특히 제가 인정할 만한 부분은 휠 21인치 휠 진짜 예뻐, 뭐 이렇게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GV60의 전체적인 실루엣이나 프로포션 느낌 예쁘냐? 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이거 참 선뜻 대답하기가 되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각도에서 어떤 비율로 봤을 때는 되게 예뻐요. 되게 예쁜데 어떤 이제 정각도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차량을 보는 각도, 뭐 정면 혹은 정측면, 후측면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조금 앞면에 있는 윈드실드가 너무 서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운전석의 헤드룸을 높게 하기 위해서, 여유롭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고유책을 쓴 것 같은데, 원래 뭐 디자인적인 느낌으로서 윈드실드는 앞으로 매끈하게 이렇게 활처럼 쫙 매끈하게 떨어지는 게 디자인은 예쁘죠, 보통. 그렇기 때문에 SUV 디자인들도 약간 쿠페 형식으로 앞은 좀 매끈하게, 뒤쪽은 뒤에 깎아내리게 이렇게 쫙 유선형으로 이렇게 떨어질 수 있게 보호 디자인이라고 요새 많이들 하는데, 그거의 이제 최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EQS나 EQE 같은 아이들이 그렇게 디자인을 했고, 아이오닉 5나 EV6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좀 그런 디자인인데, 의외로 제네시스 GV6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관적인 부분에서는 저는 그렇게 디자인적, 익스테리어적 호불호의 영역이 어떠냐고 물어보면 저는 불호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차량의 선택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디자인적인 요소도 많지만, 그리고 굉장히 절대적인 요소를 차지할 때도 많지만, 운전 성능, 그리고 어떻게 움직이냐, 차가 어떻게 거동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실내 내부적인 만족감, 디자인적인 완성도, 편의성, 이런 부분들 역시도 굉장히 큰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역시 내부적인 디자인이라든지 편의적 이런 요소들이 또 차량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요소들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역시도 매우 차량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좋은 기준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GV60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익스테리어적인 디자인에 대해서는 조금 할 얘기가 좀 별로라고 생각을 한다면, 인테리어적인 부분이라든지 완성도, 그리고 차가 나아가는 어떤 운동 성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할 나위가 없어요. 사실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GV60이 ELSD가 달려 있어가지고 그 코너링을 빠져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희한한 느낌을 주면서 아주 싹싹 돌아나가는 그 느낌의 ELSD의 느낌, 이건 정말 뭐 누가 뭐라고 해도 단점을 얘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한 코너링 성능을 보여준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그 부스트 모드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왼쪽에 모듈로 누르다 보면은 이제 노멀, 스포트 나와 있는데, GV60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보면 부스트 모드라고 레몬색 버튼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은 10초 동안 엄청난 출력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 10초 동안 나오는 게 보통 이제 포르쉐나 다른 부스트 모드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제 N의 NGS 모드 같은 것들 한번 그 부스트 모드를 쓰고 나면, 이걸 쓰고 난 다음에 쿨타임이 차잖아요. 그 쿨타임 동안 다시 못 쓰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10초를 누르고 난 다음에 또 쓸 수 있어요. 10초 끝나면 다시 또 10초 누르면 돼. 그러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이 부스트 모드는 사실 계속 쓸 수 있는 모드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그렇게 마력을 높여가지고 달리게 되면 좀 파워트레인에 무리가 부하가 갈 수도 있고, 배터리도 너무 빨리 닿으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일부러 약간 처음에는 리밋을 걸어놓고 그 부스트 버튼을 누르면 소프트웨어적으로 리밋을 해제하는 그런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가장 느끼는 그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아주 인상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은, 일단 디자인적인 부분보다는 동력 성능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승차감과 핸들링과 더불어하고 뭐 파워트레인 동력 부분은 뭐 EV6나 아이오닉 5, 테슬라 이런 전기 차량들에서 다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굳이 막 야 대단하다라고 말할 건 없지만, 그래도 이 정도 수준이면 야 정말 대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게 G80 일렉트리파이드 버전에서 느꼈던 부분이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었는데, 이런 좋은 승차감과 이런 여러가지 옵션들을 더하면서도 이런 스포티한 주행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올라운드 플레이어적 그런 면모가 저한테는 너무 좋은 느낌으로 다가왔어요. 거기다가 이게 CUV 같은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쪽에 전고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헤드룸이 너무 여유가 있어서 앉아있고 멀리 돌아다니는데 승차감주와 헤드룸 넓어, 심지어 이 안쪽도 전부 다 가죽으로 마감되어 있고, 스티치 앞쪽에 그 제네시스 마크, 제가 또 제네시스 마크가 이상하게 좀 이렇게 땡겨요. 그리고 여기에 딱 보면은 그 크리스탈 스피어가 딱 있는데 이게 엄청납니다. 이게 저도 이제 영상에서 봤어요. 영상에서 봤는데 크리스탈 스피어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데 저는 그 되게 허접할 줄 알았거든요. 엄청나게 견고하게 돌아가고요. 그리고 딱 돌아가고 난 다음에 시동을 딱 걸면은 이 크리스탈 스피어가 싹 돌아가면서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놨는데, 이게 일반 G80이라든 그 기존에 있었던 제네시스의 그 다이얼 드라이브 셀렉트로와는 달라요. 파여있는 그 굴곡이 굉장히 단단해서 딱딱 돌리는 그 맛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게 N에다가 놓거나 시동을 딱 끄면요, 이게 또 다시 이렇게 싹 돌아가서 마치 그 닥터 스트레인지에서 보면은 나오는 그 마법 구슬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탁 이렇게 인테리어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 뭐 사진으로 봤으니까 굉장히 멋지더라고요. 여러가지 진짜 GV60에서 럭셔리하고 만듦새적인 부분이라든지 디자인적 마감, 완성도, 특히 실내 인테리어 부분은 정말 이게 깔 게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제가 이렇게 꿈에서 본 걸로만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애매한데, 이 가운데 들어가는 공조기의 부분도 G80 일렉트리파이드 버전처럼 이렇게 터치를 누를 수 있는데, 이 터치 부분도 이렇게 딸깍딸깍 누르는 이 햅틱 반응이 있고, 이 햅틱 반응이나 버튼을 누르는 버튼을 누르는 이 느낌은 이렇게 막 썩 아우디의 그 딸깍하는 그런 고급스러운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피드백을 유저들에게 잘 전달을 해주려고 노력을 했고 고심을 했다는 흔적이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눌러서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지만, 버튼을 눌러가지고 실질적 물리 버튼도 있지만, 당연히 그 공조기 내에서 움직이는 버튼들은 전부 다 터치, 거기다가 햅틱 반응까지 이끌어낸 공조기 버튼 조작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GV60에 대해서 아쉬웠다는 게 아니고, 진짜 저는 GV60이 이렇게 고급스럽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
못했고, 사실 이게 제가 예전에 2019년쯤에 찍었던 민트라는 디자인을 그대로 양산화시킨 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GV60이거든요. 되게 잘 만든 거예요, 실내는. 그래서 만약에 GV60의 그 익스테리어적인 부분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조금 불호의 영역일지라도 실내가 이렇게 멋지게 나왔고, 거기다가 에르고 모션 시트에다가 스포트에 놔두면은 양옆을 이렇게 사이드 볼스터로 이렇게 싹 조여준다고까지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 다 있고, 거기다가 맥퍼슨 스트럿으로 만들어 놓기는 했지만 노멀 드라이브 모드를 노멀 스포트 에코가 있었나? 에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이거에 따라서 댐퍼 조정까지 돼요. 그러니까 단단하게 조여지기도 했다가 부드럽게 승차감 위주로 댐퍼를 세팅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 상황에 가격까지 1000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GV60이 이렇게 나올 줄 알았으면 아이오닉5를 안 사고 제네시스 GV60을 샀을 거야. 이건 진짜 확실해요. 근데 이제 제가 유일하게 아이오닉5를 딱 타면서 그래도 이건 좀 좋아 라고 느껴졌던 부분은 익스테리어적 완성도가 이제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고, 그 레트로하고 픽셀레이트로 만들어진 외관 디자인이 굉장히 좋다라는 점, 그 부분 때문에 그냥 저는 아이오닉5를 팔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갖고 있기로 했습니다. 아이오닉 말고 이제 GV6T의 또 좋은 점이라고 하면 이 외관에 있는 DSM의 디자인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아우디처럼 진짜 너무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디자인을 너무너무 예쁘게 잘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고요. 저 사진으로 보니까 딱 보이더만. 그리고 안쪽은 DSM이 이렇게 있는데 약간 귀엽고 앙증맞은 디자인처럼 되어 있고, 되게 동글동글한 디자인으로 이제 실내가 마감되어 있어서 사실 제네시스의 어떤 럭셔리한 브랜드 가치로서의 디자인으로서는 매칭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인테리어적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스티치도 너무 멋지게 되어 있고, DSM은 조금 디자인적으로는 칭이 되진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신인성 좋은 건 뭐 이미 아이오닉5에서도 느꼈던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GV60T에서도 좋을 거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그리고 또한 플로팅 페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스펜디드 페달이라고 하죠. 보통 이렇게 떠있는 페달.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테슬라는 모델 S도 서스펜디드 페달이고 아이오닉 5도 서스펜디드 페달이에요. 그러니까 플로팅 페달인데, 아니 제네시스 GV60는 이게 오르간 페달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약간 주행 질감이 더 좋게 느껴지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제일 깜짝 놀랐던 거는 전면에 그 디지털 클러스터 있잖아요. 이게 증강현실로 바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증강현실로 바뀌는 부분으로 내비게이션을 찍으면 그 앞쪽으로 이렇게 쫙, 원래는 제네시스 아이들은 여기에 메인 디스플레이가 있고 그 메인 디스플레이에 증강현실로 나오잖아요. 얘는 앞쪽에 앞 카메라가 앞쪽에 있는 계기판에서 딱 나온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대단하고, 거기에 이렇게 증강현실로 이렇게 쫙 나와서 앞쪽에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하고 나올 때 앞쪽 보고 이쪽 보고 앞쪽 보고 이쪽 보는 게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디자인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저한테는 디자인적인 부분으로나 혹은 실용적인 부분에서 이건 진짜 좋다, 이렇게 나온다면, 그렇게 얘기는 들었는데 이렇게 진짜 나오면 정말 좋겠다라는 얘기까지 들었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디지털 클러스터 디자인은 일반적인 아이오닉5나 EV6가 더 나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 GV60는 일반적인 계기판이 아니라 앞쪽에 연계되어 있는 카메라를 앞쪽 계기판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되게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외관적인 부분은 진짜 호불호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저도 실제로 렌더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사진으로 봤을 때 디자인이 썩 이렇게 확 끌리는 이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거기다가 스테리오 디자인 쪽에서 이제 헤드라이트나 테일램프 같은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차량의 눈매, 인상을 확 좌우하는데, 이게 면 LED는 이제 테일램프에만 적용이 되어 있고 앞쪽은 크리스탈처럼 이렇게 탁탁탁탁탁 박혀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이 그렇게 썩 디자인적으로 이렇게 마음에 썩 들지는 않더라고요. 그 부분이 전 좀 아쉽더라고요. 이제 외관 디자인은 또 프로포션적인 부분이 어쨌든 아이오닉 5보다도 짧고 EV6보다는 훨씬 더 짧고, 근데 휠 베이스는 2900m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EV6와 같은 휠 베이스를 갖고 있는데 짧기는 제일 짧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오버행을 앞뒤로 가장 짧게 해놨기 때문에 트렁크 사이즈도 굉장히 작을 거라고 예측이 되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아쉬움과 좋은 점들의 복잡스러운 장단점으로 붙여져 있어서, 이거는 사실 쓰이는 용도가 아주 명확한 것 같아요. 젊은 친구분들께서 힘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달리기를 좋아하는, 스포티한 주행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고급 CUV 차량인데, 가족들이 있고 가족차로 쓰려고 하고 어느 정도 적재 공간도 있고 트렁크도
커야 되고 실내 공간도 아이오닉 5만큼 넓진 않거든요. 3000mm가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뒷좌석이 앞뒤로 슬라이딩이 되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완전히 풀플랫도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EV6보다도 좁은 뒷좌석이 폴딩되는 그 공간이 나오고 차박을 하기에도 그렇게 썩 좋지 않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는 GV60이 그렇게 썩 좋은 차량은 아닌 거죠. 차박 안 되죠, 짐 많이 못 넣죠, 그리고 실내 공간 그렇게 확보되지 못하죠. 그런데 달리긴 좋아. 달리기 좋다 보니까 저는 또 달리기 위한 차량은 또 테슬라 모델 3 퍼포먼스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네시스 GV60 같은 경우에는 일단 V12이 돼. V12이 돼가지고요, 밥도 해 먹을 수 있고, 정말 딱 그거예요. 밤은 자지 않되 가볍게 캠핑을 좀 럭셔리하게 가서 여자친구분과 둘이 아주 럭셔리한 실내를 느끼면서 아주 편안하게 차 안에서 고급스럽게 움직이고, 또 거기 가가지고 전자레인지나 에어프라이어 같은 걸로 식사도 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외관적으로 굉장히 앙증맞고 귀엽고 디자인이 멋지거든요. 그리고 일단 다른 거보다 휠 디자인이 진짜 실제로 사진으로 보면 진짜 예뻐요. 나 진짜 깜짝 놀랐어. 그 휠 그대로 떼다가 제 아이오닉 5에다가 끼워놓고 싶을 정도로. 근데 아무래도 21인치다 보니까 사이즈도 좀 크고 타이어의 크기도 비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유지 비용 측면에서 이제 21인치보다는 지금 아이오닉 5 20인치도 충분히 크니까 거기에 뭐 욕심을 부릴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네시스 GV60의 휠 디자인에 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진짜 와, 말도 안 돼요. 이게 실제로 사진에서 보면 진짜 예쁩니다. 조금 아쉬운 게 하나 있었어요. GV60 뒤쪽 보면 이제 꽁다리 부분에 뒤쪽 스포일러가 이렇게 있는데, 그 부분이 약간 좀 앙증맞다기보다는 약간 장난감스럽다 그래야 되나? 그리고 뭔가 유력의 EV6처럼 떨어지는 뒤쪽 C필러 라인이 아니고 앞쪽이 짤뚱하게 쫙 올라갔다가 뒤쪽으로 이렇게 싹 떨어지는 이 느낌이 뭐냐면, 약간 옛날 폭스바겐 비틀 같은 느낌 있잖아요. 앞쪽이 너무 많이 올라왔어. 윈드실드가 위로 올라왔다가 뒤쪽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위로 치솟는 스포일러 같은 느낌에다가 양옆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쫙 빠져있는 테일램프, 그렇게 디자인이 딱 되어 있어서 결국 익스테리어 디자인이나 인테리어 디자인 같은 회의적인 완성도는 엄청나게 좋은데, C필러 쪽에 이렇게 약간 번개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라인, 이런 부분도 사실 조금 너무 장난감 같고, 약간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그 G80 일렉트리파이드 버전 보면 뒤쪽 라인이 진짜 멋지게 떨어지거든요. 그런 라인이어야 된다고 저는 제네시스라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약간 좀 이렇게 V자 번개 모양, 뒤쪽도 뭔가 이렇게 스포일러도 약간 뉴 비틀 같은 느낌, 앞쪽도 뭔가 이렇게 유려하게 싹 떨어지는 느낌이 아니고 윈드실드 딱 세워져 있고, 앞쪽에 보면 또 입을 이러고 있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쪽에 이제 카메라가 있던데, 그 카메라가 이제 앞쪽에 있는 계기판의 증강현실로 보여지는 부분이겠죠?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제 합쳐져가지고 저한테는 그래, 제네시스가 GV60과 EGMP 플랫폼을 사용해서 이제 정확하게 전기차 방향성으로 완전히 이제 그쪽으로 틀었고, 제네시스는 친환경 브랜드로서의 서막을 여는, 제네시스가 창세기잖아요. 전기차로서의 제네시스, 전기차로서의 신세대를 여는 그런 느낌으로서의 첫 발자국을 떼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많은 부분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분명히 또 GV60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가격도 제네시스 치고 굉장히 좋게 나왔고, 그리고 100% 보조금을 다 받을 수 있는, 100% 보조금 다 받을 수 있나? 운행거리 때문에 안 될 수는 있는데 못 받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 빼고는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분명히 메리트가 있는 제네시스 고급 브랜드고 하니까, 저는 아마도 이 친구가 꽤나 성공적인 도약을 시작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제네시스의 아이들이 전부 다 기대가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G80급,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30대 초반이나 20대 후반 이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도 더 커가고,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어가면 정말 저보다 커질 텐데, 그런 상황에서 좀 편안하고 안락하게 차로 이동을 하려면 제 생각에는 G80이나 GV80급의 제네시스 EGMP 플랫폼을 갖고 나온 전기차, 그 친구를 정말 기대를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요. 사람들마다 다 니즈가 있는 차량들이 다 다르잖아요. 이에 따라, 가족 구성원에 따라, 그 사람의 성격에 따라 어떤 차량을 갖고 필요로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스포티하고 작고 앙증맞은 차량을 타고 다니기에는 좀 애매한 게 사실이에요. 가족들을 같이 타고 다닐 일들이 더 많아지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이번 GV60은 이번 세대는 아마 저는 건너뛰고 아이오닉 5로 일단은 가성비적으로 접근을 해서 잘 타고 돌아다니다가, 다음 제네시스 GV80의 전동화 일렉트리파이드 버전, 이것도 나올런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만, 듣기로만 들었는데, GV80 혹은 GV70의 전동화 버전이나 추후에 나올 EGMP 플랫폼을 통해서 나오는 제대로 된 제네시스 아이들, 혹은 아이오닉 7, 이 친구들을 한번
가족 구성원들을 모두 태우고 돌아다니면서도 나름대로 편안하게 차박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전기 차량. 그리고 V2L도 마음껏 쓸 수 있고 ESS로도 쓸모가 있고, 지금 77.4kWh의 배터리를 갖고 있는 아이오닉5 북미판, 그리고 EV6, 그리고 GV60, 그 아이들과 달리 조금 더 큰 배터리 용량을 갖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 나왔을 때 전기차를 한번 또 우리나라 제네시스 브랜드로 차량을 바꿔보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GV60이 출사표를 던졌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이목이 집중되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기대하는 친구고, 이 차량의 판매량조차 저는 또 면밀히 분석해 보면서 실제로 많이 팔리고 있는 사전 예약은 어느 정도인지, 실제로 팔리는 대수는 어느 정도인지, 구입한 사람들의 만족도는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S의 연비를 알아보고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찍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제네시스 GV60에 대한 영상을 인사를 드리게 되네요. 네, 다음번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특화 유튜버 울트라비니군이었습니다. 전기차 시대가 빨리 도래를 한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다음에 뵐게요.